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은 검단 신도시 입주민 여러분, 하락장 잘 버티고 계신가요? 2편 나홀로 아파트와 대단지 아파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게 부동산 공부를 하기 전에는 관심이 없어서 몰랐는데요.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집 주변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파트도 종류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이렇게 대단지로 몰려있는 아파트가 있는 반면 그것도 전철역이 이렇게 있으면 전철역 옆에 바로 옆에 대단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랑 저기 동떨어져서 그 대로변에서도 멀리 떨어져서 여기 저 길이 이렇게 있으면 밭이 이렇게 있어요. 밭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건너서 멀리 이 아파트가 나홀로 아파트 달랑 아파트 하나 있어요. 상가도 없어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아파트만 하나 달랑 있어요. 이런 아파트는 그 요런데 역 옆에 빌라보다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상가도 없고 그냥 아파트 하나만 달랑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선진국이면은 재테크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재테크. 월급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뭐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은 체격 좋고 기술 좋고 그러면은 목수일 뭐 이런 건설 노가다일 기술만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중산층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몸 건강하고 일 열심히 하면은 돈 많이 벌어서 중산층 집 하나 갖고 뭐 자가용 끌고 자녀들 학교 잘 가르치고 그리고 돈 모아서 더 좋은 집 사고 땅도 좀 사놓을 수 있고 이 정도가 됩니다. 근데 선진국으로 갈수록 월급만으로는 이 부자가 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재테크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이 다른 선진국들을 보면은 어려서부터 금융 공부를 가르칩니다. 용돈을 줘도 그냥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선불카드를 줍니다. 그럼 부모님이 애들이 이 선불카드로 어디에서 돈을 쓰는지 딱딱 찍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돈을 쓰느냐 그것까지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쓰는 거 보면서 이제 지도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금융 공부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쓴 로버트 기요사키 유명한 사람이 됐죠. 이 책 한 권으로. 이 내용이 뭐냐면 초등학교 다니는 그 아들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 아버지는 엘리트예요.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연봉도 최고로 많이 받고요. 근데 항상 돈에 쪼달리면서 살아요. 뭐 자동차 할부금, 집 할부금, 뭐 이런 거 갚다가 가난하게 살다 가난하게 죽습니다. 근데 친구 아빠를 보니까 친구 아빠는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근데 이 금융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이 재테크에 능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빠를 두 명을 모시는 거죠. 이 엘리트 아빠랑 금융 지식이 풍부한 아빠랑. 그래서 이 가난한 아빠한테는 배울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부자 아빠한테 자꾸 배웁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자 아빠는 학력도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점점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사는 그 동네에서 최고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 이거를 갖다가 자세히 그 재테크 공부도 이분한테 어려서부터 배웁니다.
그리고 제가 저기 알기로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저기 살기 좋은 나라로 손으로 꼽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 의료보험 제도도 잘 돼 있어요. 미국 같은 나라도 이 의료보험이 우리나라보다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이 병원 가면 치료비가 엄청나게 나온답니다. 약값도 막 저기 100배 막 200배 막 이렇게 오르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약값 비싸가지고 병이 났는데 치료를 못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잘 돼 있죠. 그리고 뭐 일본처럼 야쿠자 이런 조직폭력배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총기 소지도 안 돼요. 미국에는 맨날 총기 사고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대로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부자만 되면 살기 좋은 나라구나 그러고 살기 좋은 나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카타르 월드컵 열리지 않습니까? 카타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저도 카타르라는 나라가 있는지 몰랐었는데 그 월드컵이 카타르에서 열린다고 그러니까 알았는데 이 나라는 세금이 없답니다. 세금이 없고요. 성인이 되면 나라에서 한 달에 500만 원씩 준답니다. 그러면 그냥 평생 놀고 먹고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해외 유학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비에다가 생활비까지 다 대준답니다. 그리고 뭐 집도 져준답니다. 공짜로. 그리고 이런 나라도 있구나. 이거, 저 석유 뭐 이런 자원이 세계 3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석유 팔아가지고 그냥 다 국민한테 나눠주는 거죠.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나라도 있구나.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를 볼까요? 그 유태인들은 그 우리나라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 그 어린 나이에 성인식을 해주고 이제 부모 친척들이 그 무슨 지차금금을 준다 그럽니다. 근데 그게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천만 원 정도 된대요. 이거를 줘서 성인식을 하면서 줘서 이거를 네가 알아서 불려봐라 그러고 주는 거죠. 그래서 금융교육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시킨답니다. 유태인들은. 그러면 우리나라를 볼까요? 우리나라 의료보험 잘 돼 있어요. 뭐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보면은 금융교육은 대학교 들어가서 졸업해도 금융교육은 받아보지를 못합니다. 이 돈에 대해서는 아주 원신이에요, 원신. 그러면 유치원, 우리 때는 유치원도 없었는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다음에 군대 갔다 오면은 이제 보통 결혼을 해도 요즘에는 결혼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우리 애들도 딸 하나 아들 하나인데 아들은 자기 막내라고 자기만 알고 딸은 남자친구가 있어요. 남자친구가 딸을 갖다가 막 여왕 받들듯이 그렇게 잘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사귀는 거 반대 안 합니다. 우리도. 근데 사귀는데 결혼할 생각은 없어요. 혹시 나중에 결혼을 하더라도 애 낳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살겠다 이거예요. 아들은 전혀 뭐 자기만 알지 뭐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때는 무조건 군대 갔다 오면 이제 결혼하는 게 저기였거든요. 그러면 결혼하잖아요. 결혼하면은 아기가 생깁니다. 아기가 생기면은 아기는 임신하면서부터 돈입니다. 돈이에요, 돈. 무조건. 왜냐? 임신을 하면은 산부인과 가서 초음파 검사도 자주 해야 되고, 그리고 좀 배가 자꾸 불러 나오면 이제 직장 생활을 못 하게 되죠. 요즘에는 뭐 좋은 직장은 뭐 출산휴가 뭐 무슨 휴가 많더라고요. 남편도 육아휴가도 주고 막 그런다는데 그건 좋은 회사고 저는 좋은 회사 다닌 적이 없어서 그런 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애 낳고 키우느라고 애가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 갔다 올 때까지. 이거 뒷바라지 하다 보면은 돈 모을 시간이 없습니다. 언제 돈 모아요? 그러면 결혼해가지고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행복한 가정을 갖고 야겠다 그러고 열심히 직장 생활 합니다. 부인은 아기 키우느라고 경력 단절 여성이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건강하면 그래도 애들 다 키우고 또 직장 생활 하죠. 그러면 애들이 다 키우고 그럴 정도 되면은 50대가 돼버립니다. 50대인데 돈 모은 건 하나도 없어요. 부자, 금수저 이런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자기가 돈 안 벌어도 이 부모들이 많이 물려주지 않습니까? 근데 흑수저는 50대까지 돈 모으기 힘들어요, 솔직히. 그래서 20, 30대, 20대는 너무했고, 3, 40대에 재테크 잘해서 부자 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진짜 극히 드물고, 보통 우리 서민들을 보면은 50대까지 결혼해서 자녀 키우고, 요즘에는 결혼부터 벌써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포 세대, 5포 세대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 옛날에는 이 부모들이 자식한테 올인했어요. 왜냐? 자식들 다 크고 이제 직장을 할 때쯤 되면은 부모들은 다 죽었어요. 60 넘은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동네에. 그래서 60 넘으면 동네 잔치 해줬죠. 환갑잔치라고 해줬죠. 요즘에는 60이면 노인 취급도 안 해줍니다. 70은 넘어야지 노인 취급해주죠. 그래서 옛날에는 자식들한테 올인을 했습니다. 왜냐? 자식들 키우면은 부모님 모시고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자식들 명문대학 나와봐야 취직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내 노후 대비는 내가 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자식들은 니네가 알아서 살아라. 우리는 우리 노후 대비 니네한테 신세 안 지고 우리가 노후 대비 하겠다. 이래가지고 50대 애들 다 키워놨지 않습니까? 50대부터 열심히 노후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옛날에는 집이고 재산이고 다 물려줬는데 지금은 안 물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돈 모아가지고 결혼하려면 옛날에는 결혼 그냥 냉수 한 그릇 떠놓고도 했지 않습니까? 형편되는 대로. 부잣집들은 결혼식장에 가서 했지만 우리는 농협 무슨 회관에서 싸게 했습니다. 그냥 싸게 결혼식 해주는 데서 식당도 싸게 해주는 데서 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것도 여동생하고 둘이서 합동 결혼식 했습니다. 저는 싸게. 근데 요즘에는 결혼식장 호텔 예식장 하나 잡으면은 억대로 들어옵니다. 억대. 그러니까 못 되는 거예요. 이거 억을 어떻게 모아요? 이거 대학교 졸업해서 군대 갔다 오면은 학자금 대출 받은 사람이 있으면 대학 졸업하자마자 빚쟁이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금수저 잘 사는 집들은 모르는데 보통 사람들이 다 서민 아닙니까? 서민이면 대학 졸업하고 나면 빚쟁이가 됩니다. 군대 갔다 오면은 이거 갚기 바쁜데 거기다가 결혼하려면 여자친구를 새겨야죠. 데이트 비용도 들어가죠. 돈 모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보면은 살기 좋은 나라는 분명한데요. 젊은 분들이 돈 모아서 부자가 되기는 진짜 힘든 나라입니다. 물론 이제 금수저들은 부모님이 부자고 재테크도 가르쳐주고 막 이래서 빨리 돈도 좀 재테크 자본도 종잣돈이 벌써 부모들한테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일부분이고요. 부의 불평등 이런 거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1%가 우리나라 전체 자산이 100이라고 치면요.
우리나라 1%가 40% 이상을 갖고 있답니다. 40 뭐 한 6%인가 그렇대요. 우리나라 11%가 30 몇 프로를 갖고 있답니다. 그럼 이거 합하면은 82%예요. 12%, 우리나라 12%가 82%를 갖고 있답니다. 그러면 이 하위 55%는 몇 프로를 갖고 있냐? 전체 자산을. 하위 55%가 1%를 갖고 있답니다. 이렇게 부의 불평등이 심하답니다, 우리나라가. 이 정도면은 다른 외국 같은 경우는 쿠데타 일어날 수준이라고 합니다. 쿠데타. 근데 우리나라는 왜 쿠데타 안 일어나고 조용했냐? 우리나라는 그 마인드가 요 밑에 하위 55% 있는 분들이 마인드가 뭐냐면 내가 못 사는 거는 다 내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내가 그때 이럴 줄 알았으면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할 텐데 공부를 안 해가지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내 탓이지 남 탓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쿠데타가 안 일어난다고 봅니다. 자꾸 얘기가 3000% 빠졌는데요. 오늘 중요한 내용이 2편 나홀로 아파트와 대단지 아파트죠. 그러면 이 나홀로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 거랑 대단지 아파트에 여기 있는데 여기 우리 아파트죠. 여기 바로 붙어 있죠. 초역세권입니다. 요거랑 천지 차이죠. 그래서 이 부동산 공부, 재테크 공부를 왜 했냐? 아파트를 돈 열심히 모아서 집을 하나 샀어요. 근데 A가 집을 하나 사고 B가 집을 하나 샀어요. 똑같은 조건으로. C도 집을 하나 샀어요. 근데 10년 있다 보니까 똑같이 3억에 샀어요. 근데 10년 있다 보니까 이거는 집이 10억이 돼 있고 이거는 5억이 돼 있고 이거는 그냥 3억이에요. 이 차이가 뭔가 이게 재테크 공부를 했느냐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집값 요즘같이 떨어질 때도 이렇게 초역세권 이런 데는 잘 안 떨어져요. 그러면 검단 신도시를 볼까요? 이 신도시도 나홀로 신도시는 나중에 미래 비전이 별로 없습니다. 서울이 왜 그렇게 집값이 많이 오르고 뛰었을까요? 서울에는 신도시급 그 동들이 잔뜩 있습니다. 강남 3구에 가면 더 많아요. 계속, 그리고 인구가 1000만이 넘었죠. 지금은 1000만 안 되지만은, 지금은 인구가 자꾸 줄어들지만, 옛날에는 1000만이 넘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5분의 1 인구가 요 코딱지만한 데에 잔뜩 바글바글 있는 거죠. 그 요즘에 뉴스에 검단 신도시 뭐 입주 폭탄이라 막 그리고 걱정을 하는데 저는 걱정 하나도 안 합니다. 그 아파트 하락기만 지나면 인구가 이렇게 집중되는 곳에는 교통 호재가 따르고 상권이 형성되고 개발 호재가 계속 넘쳐납니다. 그러면은 서울이 이렇게 있으면 서울 바로 옆에 인천이에요. 요 부천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인구가 집중되는 고양, 그 다음에 창릉 신도시, 일산 신도시, 그 다음에 여기 또 그 젊은 신도시, 김포 신도시가 있어요. 김포 신도시도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자꾸 개발 호재가 생기죠. 그 다음에 검단 신도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대장 신도시, 뭐, 그 계양 신도시, 막 개발이 막 엄청나게 되고 인구가 막 이렇게 막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현재 입주 폭탄이라 막 전세값 떨어지고 막 그러죠. 전세값 싸니까 서울에 젊은 분들이 막 자꾸 와요. 그래서 평균 연령이 33세입니다. 김포 39세입니다. 이게 인구가 막 집중돼서 막 몰려들어요, 지금. 그러면 이 나홀로 아파트랑 대단지 아파트랑 같은 똑같은 효과가 납니다. 서울 바로 옆에 인천에 그 부산이 우리나라 제2의 도시지만 이거는 늙어가는 도시고 제2의 도시는 인천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자꾸 커가는 인천 제2의 도시가 있죠. 서울 바로 옆에 있죠. 그 다음에
신도시들이 엄청나게, 검단 신도시 있지,